가짜 주영채가 되어 결혼에 성공하는 차정원. 진실을 사랑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의 거짓을 끝낼 수 있을까요? 차정원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었는데요. 이 질문 하나로 오늘 2회는 시작됩니다. 차정원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라는 한혜라의 오래된 약속을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오래 붙잡은 기억일수록 더 쉽게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말을 정원은 요즘 들어 매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1회 마지막 상류층 모임에서 시작된 혼선은 예상보다 빠르게 커졌습니다. 주영채가 장난처럼 던진 소개가 이후 큰 폭풍의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차정원을 주영채라 부르며 환대를 건넸는데 그 환대 속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다 섞여 있었죠. 정원은 웃어야 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름이 바뀔수록 과거가 더 선명해지는 역설을 겪고 있었는데요. 가짜라도 좋아라고 속삭였던 결심은 분명했지만 그 결심 한 줄이 아버지 차기범의 누명을 끝낼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공난숙은 누구보다 빠르게 냄새를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답게 공난숙은 이 상황을 단순 스캔들이 아닌 판짜기의 기회로 해석했는데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믿는다는 게 공난숙의 평소 철칙이었고요. 그래서 공난숙은 재미를 훨씬 더 키우기 시작합니다. 주영채에게는 내 이름을 어떻게 지킬지 스스로 증명해라고 밀어붙였고 동시에 말을 듣지 않는 딸을 대신할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진태석은 표면적으로는 젠틀했습니다. 건양그룹 회장답게 위기를 관리하는 표정이 익숙했고 말수가 적을수록 신뢰가 쌓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들 진세훈의 혼사 앞에서는 솔직한 감정이 드러냈죠. 진태석은 한혜라에게 아들의 결혼을 맡겼고 한혜라는 바로 사람을 시켜 일을 진행시키기 시작합니다. 서류보다 입, 기록보다 눈. 한혜라의 전쟁은 늘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한혜라와 차정원의 첫 대면은 겉으로는 매너 있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말과 말 사이에 날이 여러 서 있었는데요. 정원은 묻듯이 말했죠. 절 아세요? 한혜라는 누군지 알고 있었다라고 단정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답은 정확하면서도 틀린 답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사진 속 주영채를 확인했을 뿐 눈앞의 수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 순간이 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원은 그 대답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너야 할 다리가 많다는 건 알겠습니다. 다만 그 다리 밑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이름도 제가 함께 기억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받으며 정원은 건양이라는 거대한 집안의 룰을 정면으로 응시했는데요. 한혜라는 잠깐 눈을 치켜드나 금세 미소로 덮었습니다. 정원은 그날 밤 일기를 펼쳤습니다. 정원은 알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짓이 누군가의 진실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면 더 무겁게 감당해야 한다는 거요. 그래서 정원은 다음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 아니 한혜라 씨. 당신을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을 이길 겁니다. 이건 분노의 선언이 아니라 계획의 선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진세훈은 라운지 구석에서 정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요. 정원 씨, 오늘은 그냥 제 옆에만 앉아 있어 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정하고 단순한 부탁이었고 정원은 짧게 눈을 감았다 뜨며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이 사람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 때가 있더라고요. 정원은 자신도 모르게 손끝 힘을 풀었고 진세훈은 그 손끝의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떨릴 때 제일 용감해 보여요. 다정한 어휘는 때로 방패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죠. 주하늘이 라운지에 들어왔고 눈빛 하나만으로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주하늘은 정원과 세훈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묘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이 장면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공난숙은 눈빛만으로도 많은 계산을 끝냈습니다. 주하늘은 위험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위험일 수도 있겠다고요. 그리고 진세훈은 다정하지만 다정함 때문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까지요. 난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원이 꽤 쓸만하겠는데? 쓸만한 상대는 함부로 부수지 않습니다.
대신 더 큰 판을 만들어 스스로 들어오게 만들죠. 공난숙은 그렇게 해온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좋은 건 다 영채 거야? 빗길을 걷던 정원은 영채와 다정하게 걷는 자신의 연인 민구를 보고 절망한다. 화가 난 정원은 영채 집으로 찾아가고 난숙에게 연인을 들킨 영채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채로 정원을 맞이한다. 그래, 네가 주영채가 되는 거야. 나 대신 다 가져. 정원은 진짜 주영채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차정원은 주영채가 되어 진세훈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건데요. 그래서 내가 다 가질 거야. 당신이 가진 전부를 모두 부셔버릴 거야. 익명의 봉투가 진세훈의 책상에 놓였고 같은 봉투가 주하늘의 책상 위에도 도착했는데요. 내용은 같았습니다. 차기범 사건 당시의 현장 사진, 메모, 그리고 동선 불일치라는 밑줄. 누군가가 아주 오래전의 지도를 다시 그리라고 유도하는 셈이었죠. 주하늘은 봉투를 열며 미소를 아주 조금 지었습니다. 이제 게임이 되는군요. 반면 진세훈은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은 늘 증거부터 들이대요. 하지만 그 증거가 진실을 담보하지는 않아요. 진세훈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하나 자리 잡습니다. 정원은 그날 밤 꿈을 두 개 꿨습니다. 하나는 비오는 골목에서 우산이 내려오는 꿈. 우산을 든 사람은 한혜라였고 일어나라는 말이 들릴 듯 말 듯 했는데요. 다른 하나는 같은 골목에서 우산 없이 서 있는 꿈. 그 꿈에서 정원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지 않아도 그냥 일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생각했죠. 우산은 상상이고 걸음은 현실이다. 그래서 정원은 다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요. 진세현과 정원의 결혼은 빨리 진행되었다. 결혼식 날 무언가 잘 못 되어가고 있다는 걸 직감하는 한혜라였다. 행복한 표정의 정원과 걱정스런 표정의 한혜라의 얼굴이 겹친다. 아니야, 괜한 걱정일 거야. 한혜라는 혼잣말을 하며 애써 진정해 보는데요. 하지만 엄습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야. 주영채로 살 거야. 하객석에서 지켜보던 주하늘은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감정이 생기는지 알 수 없는 주하늘입니다. 결혼식은 성대히 치러집니다. 그 무렵 주영채는 자신이 만든 불꽃이 생각보다 크게 번지는 걸 보고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의도는 장난이었을지 모르지만 불은 늘 바람을 더 좋아하니까요. 주영채는 공난숙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너무 크게 만들면 나도 다친다니까. 공난숙은 미소로 받았죠. 큰 판에서만 큰 몫을 가져올 수 있어. 다치는 게 두려우면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이 대화는 모녀의 오래된 균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도 사랑보다 이익을 먼저 배운 딸,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주는 법 대신 밀어붙이는 법만 익힌 엄마. 이 둘이 만든 균열 사이로 정원의 발꿈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편 진세미는 은근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건양 패션 디자인 실장답게 감각이 빠른 진세미는 정원이 표정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아챘는데요. 올케 언니, 가끔은 솔직한 표정이 제일 무서운 무기예요. 그 무기가 언젠가 언니를 지켜줄 거예요. 처음엔 시누이 시집살이를 선언하던 진세미가 이렇게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닮은 사람에게 금세 마음이 풀리잖아요. 진세미는 솔직했고 정원도 솔직했습니다. 다만 정원은 아직 이름이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2회 후반 결정적인 두 장면이 이어집니다. 첫째, 내부 감사팀이 비공식으로 정원 신상을 더듬는 사이 신문 한 귀퉁이에 작은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름은 언제 진실이 되는가. 이 칼럼은 대놓고 정원을 겨냥한 글은 아니었지만 읽는 사람마다 같은 얼굴을 떠올리게 만들었고요. 둘째, 건양백화점 주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빅토리아의 과거라는 글이 빠르게 떠올랐습니다. 사진과 함께 달린 문장 하나가 더 뜨거웠죠. 착한 얼굴로 올라탄 건 더 지독하다. 이름에 도덕을 묶어두는 말, 이런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도덕 앞에서 먼저 화를 내고 화가 나면 사실은 나중으로 밀려나거든요.
여기서 진세훈이 길게 호흡을 내쉰 뒤 정원에게 말을 건넵니다. 정원 씨, 오늘은 부탁 하나만 할게요. 도망치지 마요. 뛰지 말고 걸어요. 제가 옆에서 속도를 맞출게요. 정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도망치고 싶을 때일수록 걸음이 더 정확해지기도 하잖아요. 정원은 걸었습니다. 이름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마음의 걸음을 먼저 굳혔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정원은 다시 한혜라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미소도 경계도 없이 아주 차분했습니다. 한혜라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약속을 믿니? 정원은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속이 아니라 결과를 믿습니다. 한혜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고요. 그럼 내가 믿을 결과를 만들어. 다만 내가 만든 결과는 내가 책임져. 이 말은 면죄부가 아니라 검은 도장 같은 경고였죠. 그럼에도 정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 제가 원해서 짊어졌습니다. 문 밖에서 주하늘은 전화기를 쥔 채 조용히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복도 끝에서는 진세훈이 팔짱을 낀 채 속도를 재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잠깐 엇갈렸다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향했는데요. 그 방향의 한가운데에 차정원이 있었습니다. 2회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름과 약속, 그리고 결과. 차정원은 아직도 거짓 이름을 쓰고 있지만 점점 진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고요. 한혜라는 욕망과 모성 사이에서 기어이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계산을 하며 상황을 주시했고 주영채는 자신이 붙인 불이 자신에게도 튀기 시작하자 당황과 질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주하늘은 사랑과 복수의 선을 같은 손으로 잡고 있었고 진세훈은 다정함으로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회의 관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차기범 사건의 동선 불일치가 가리키는 이름은 누구인지. 둘째, 한혜라가 선택할 균형의 방향은 모성인지 권력인지. 셋째, 공난숙의 장기판 위에서 주영채가 실제로 유효한 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정원이 스스로 택한 거짓이 과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지. 진실을 사랑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거짓의 끝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2회는 이 문장을 향해 조금씩 다가갑니다. 아직 결론은 아니고요. 그래서 더 흥미롭고 더 위험합니다. 정원이 우산 없는 밤을 지나 마침내 자기 발로 서는 순간이 언제 올지.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매회 끝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붙잡은 이름은 진짜일까?